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장 자극적으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키스하고 가슴 좀 만지다가 주요 부위만 집중해서 잠시 터치하고는 5분 정도 지나면 후다닥 본론으로 들어가죠. 어떻게 알았냐고요? 무려 85%가 넘는 커플이 이렇게 하니까요. 주요 부위만 콕 집어서 후딱 끝내죠. 그런데 이런 뻔하고 형식적인 애무가 섹스의 쾌감을 엄청나게 떨어뜨린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애무는 섹스 불만족을 부르고 심지어 잠자리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은 애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애무란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주로 이성을 사랑하여 어루만짐이라고 나옵니다. 즉, 애무는 일종의 사랑의 행위인 거죠. 남녀 모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존중받는 육체적, 정신적 교감인 겁니다. 관계하기 전 충분히 상대를 어루만지고 사랑을 표현해주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많은 남자들은 마음이 너무 급한 나머지 애무 없이 무작정 들이대서 욕구를 푸는 식으로 스킨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여자들은 애정이 느껴지지 않고 내 몸만 원하는 것 같아 실망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연인 사이 가장 은밀하고 가까워지기 위한 행위가 오히려 독이 되는 순간이죠. 반면에 관계 전에 충분하고 부드러운 애무를 해주면 여자는 사랑이 충만하다고 느끼며 만족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여자는 성관계로 만족감을 느낄 확률이 불과 42%밖에 안 되지만 남자는 92%라고 해요. 즉, 여자 2명 중 1명은 섹스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연인의 행복을 위해 애무에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또한 남녀 모두 원하는 애무 시간은 18분으로 남자들도 여자만큼 애무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단지 본 게임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흥미로운 건 남자들도 애무 받는 걸 엄청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서로 애무 받는 걸 좋아하지만 잘 몰라서 대충 끝내버리는 비극을 초래하는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만큼 그도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잘 만져줄 수 있을까요? 무조건 빨리, 세게 하면 여자들이 잘 흥분한다고 착각하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애인은 아플 뿐이에요. 이런 통증에 대한 두려움도 스트레스의 큰 원인이 되죠. 그러니 애인이 아프지 않게 부드럽게 사랑해주세요. 최고의 애무 방법, 사랑하는 연인을 만져줄 때 가장 중요한 요소 2가지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강도와 속도입니다. 성적 쾌락을 담당하는 신경세포는 강도와 속도에 따라 쾌감을 느끼는 정도가 천차만별이랍니다. 거기에 개인차까지 있어서 딱 맞게 자극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느끼는 부위라도 별 느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부위라도 이렇게 해봤다가 저렇게 해보는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든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만큼 대화와 노력이 중요하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자극 강도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약하거나 살짝 힘을 줄 정도로 애무할 때 가장 좋다고 대답했어요. 무려 90%나요. 좋아한다길래 해줬는데 아파하기만 하던데요. 별로라고 앞으로 하지 말래요라고 고민하는 남성분들. 그건 아마도 너무 강하게 자극해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살짝살짝 만져주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가장 자극적으로 느끼는 부분, 그럼 가장 자극적으로 느끼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올리버 텀블 교수의 연구를 통해 알아볼게요. 벵고르 대학의 올리버 텀블 교수는 793명을 사람을 대상으로 인간의 신체 부위 40곳에 대한 스감대 점수를 조사하는 연구를 했는데요. 그중 여러분들이 간과할 만한 스감대를 남녀별로 5군데씩 알려드릴게요. 여자 1위, 성기클리 92.4위, 목덜미 75.7위, 허벅지 안쪽 67.8위, 귀 51.9위, 등 아래 47점, 남자 1위, 성기 90.3위, 음낭 65.4위, 허벅지 안쪽 57.6위, 젖꼭지 49.7위, 회음 48점. 이름도 생소한 단어들도 있네요. 아무튼 남녀가 서로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잘 느끼는 부위를 자극하는 애무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애무는 단순히 성관계의 전 단계가 아니에요. 여자들은 애무만으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흥분제 역할을 하는 데다
남자들이 원하는 애무 시간도 여자와 똑같이 18분이니까요. 연인과 사랑을 확인하고 육체적, 정신적 교감을 하는 행위인 애무를 통해 관계 만족도를 높여주세요. 여자는 남자가 뭔가 해주기만을 바라지 말고 남자도 애무 없이 무작정 들이대서 욕구를 푸는 식의 스킨십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섹스는 사랑하는 남녀가 몸으로 하는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스킨십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은 부끄럽고 어렵겠지만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남성들이여, 서두르지 말라. 성적인 문제로 병원을 찾는 부부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전이, 즉 애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치료 프로그램에서는 전이의 중요성과 다양한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열심히 하는 부부도 있는 반면 어려워하는 부부도 있어요. 40대 중반으로 성치료를 받는 남편이 물었습니다. 성관계는 하고 싶지만 업무에 시달리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해요. 그러다 보니 애무하는 것도 귀찮고요. 귀찮아서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아내에게 꼭 애무를 해야 하나요? 이에 대해 아내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결혼 초에는 관계하기 전에 꼭 애무를 해줘서 저도 좋았는데 처사이 출산 후부터는 남편이 애무 없이 성관계만 서둘렀어요. 처음에는 관계 도중 자는 아이가 깰까 하는 조바심 때문이겠지 하고 이해를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그래요. 애무 없이 자기만 빨리 끝내니 좋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간혹 피가 비칠 때도 있고 아프기만 하니 관계하는 게 겁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옆에 오는 것도 싫어요.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부인은 성관계만 하려고 하면 거부하고 또 아프다고 하니 성적 기대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빨리 끝내야 한다는 조바심으로 급하게 하고요.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애무 없는 성관계는 좋은 느낌도 없고 아프기만 합니다. 단지 남편의 배설 욕구만 채워주는 것이라고 느끼기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거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깨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연애 시절 남편은 지금의 아내를 만날 때마다 손잡고 포옹하고 어루만지고 키스하는 사랑의 스킨십을 적극적으로 했을 거예요.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애인에 대한 봉사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즐겁기 때문인가요? 연애 시절 자신이 즐기면서 좋아하던 애무 행위가 결혼하면서 봉사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애무를 아내에 대한 노력과 봉사의 과정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가능하면 생략하고 싶어지는 거죠. 남성들은 여성들이 관계를 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과 이것을 의무감이 아닌 사랑으로 한다면 더욱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조절해야 하는 전이야말로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가장 자극적으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자의 성욕을 극대화하고 잠자리 심리를 이해하는 원리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한 성향, 상황 제외, 하나, 남자는 여자만이 가진 시각적 신호에 가장 흥분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같은 온도라도 빨간색을 보면 따뜻하거나 뜨거운 느낌, 파란색을 보면 시원하거나 차가운 느낌을 시각적 자극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남자는 다른 사람을 볼 때 남자 자신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신체 특징인 여자의 긴 머리, 큰 가슴, 가는 허리, 넓은 골반, 매끈한 다리, 가는 발목, 작은 손발에 본능적으로 눈이 갈 때가 많고 남자 자신은 입지 않는 옷차림 특징인 짧은 치마, 스타킹, 하이힐을 신고 있는 사람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여자라고 느끼며 남자 자신은 하지 않는 행동인 화장을 하는 여자를 보면서 남자 자신과는 분명히 다른 이성적 존재라고 느끼며 흥분감이 커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평등의 차원이 아니라 본능적, 학습적, 무의식적 차원일 때가 많으며 마치 여자들이 어깨 넓은 남자에게 본능적으로 눈이 가고 미용과 뷰티에 관심을 가지는 남자가 많아지긴 했지만 상당히 많은 여자들이 화장하는 남자에게 무의식적으로 거부감을 느낄 때가 많으며 여자들이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남자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신체, 옷차림 특징을 꾸준히 보고 듣는 경험을 통해 학습한 결과로 여자 화장실에서
남자 같은 머리 모양이나 옷차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남자인 줄 알고 흠칫 놀라는 반응을 하게 되고, 반대로 남자는 남자 화장실에서 여자같이 긴 머리를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여자인 줄 알고 흠칫 놀라는 반응을 하게 되는 것처럼, 그러한 원리로 남자는 여자라는 시각적 신호에 무의식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많고, 여자만이 가진 신체, 옷, 행동, 특징에 흥분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둘, 남자의 성욕에 관한 취향을 저격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취향 저격이란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 자신의 취향에 꼭 맞춘 것처럼 마음에 든다는 뜻으로, 마치 많은 사람들이 꽃을 좋아하지만 사람들마다 장미, 벚꽃, 해바라기, 튤립 등 여러 가지 꽃 중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빛깔과 향기를 가진 꽃은 따로 있는 것처럼, 남자마다 여자에게 성적, 매력을 느껴서 가장 흥분하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다행인 것은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남자는 여자에 비해 성에 대해 개방적이기 때문에 썸 단계, 연애 초반 단계에서 남자 자신이 여자에게 가장 성적, 매력을 느끼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말할 때가 많고 중요한 힌트를 남길 때가 많은데, 마치 남녀가 서로를 알아가면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처럼, 대부분의 남자는 여자와 서로를 알아가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이상형이나 선호하는 여자 스타일 등을 말할 때 남자 자신이 선호하는 여자의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에 대해 말할 때가 많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가장 눈여겨보게 되는 여자의 신체 부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옷차림, 행동, 자세 등을 은근히 활용할수록 효과적이고, 예를 들어 남자가 여자의 넓은 골반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했다면 남자와 데이트를 할 때는 은근히 골반이 드러나는 옷차림을 하거나, 여자가 슬쩍 계단을 먼저 올라가서 남자의 시선이 여자의 골반을 쳐다볼 기회를 주거나, 잠자리에서 골반이 부각되는 자세로 잠자리를 가질수록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큰 흥분감과 만족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셋, 남녀는 정신적 사랑과 육체적 사랑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관점의 차이를 보입니다. 첫째, 성도착증과 성불감증. 상대적으로 남자는 여자에 비해 감수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정신적 사랑이 너무 멀거나 지루하게 느껴져서 육체적 사랑을 우선시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세계 평화나 인류의 행복이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고, 간접적으로는 관련성이 있겠지만 직접적으로는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애국가나 교장 선생님의 훈화가 물론 중요하고 의미 있지만 애국가가 나오면 채널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되고, 훈화를 듣다 보면 지루하고 졸음이 오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어른들의 관점에서 아이들을 보면 진득하게 정신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아이들의 관점에서는 얼른 운동장에 나가서 공을 차고 뛰어놀고 싶은데 앉아있기만 하는 어른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여자의 관점에서는 남자가 육체적 사랑에만 관심과 흥미를 보이는 성도착증처럼 보일 때가 많고, 남자의 관점에서는 여자가 육체적 사랑에는 관심과 흥미가 부족한 성불감증처럼 보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둘째, 선호의 차이. 여자는 마음을 움직이면 몸이 따라가지만 남자는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가는 선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간혹 여자들 중에 남자친구가 스킨십, 잠자리를 가지려고 분위기를 잡으면 여자 자신의 기분이 그럴 상태가 아니거나 아직 마음속에 남자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질적으로 이러려고 나를 만나느냐고 남자에게 추궁하듯이 물어보는 여자들이 있는데, 물론 여자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 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신경질적으로 말이 나오기 쉽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최대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남녀는 입장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남자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러려고 나를 만나느냐는 여자의 말은 마치 회사에서 사장이 화를 내며 직원들에게 돈을 벌려고 회사를 다니느냐고 쏘아붙이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꿈과 보람을 위해 적은 월급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자식을 낳고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그러한 기본적인 욕구가 먼저 충족되는 것을 기반으로 꿈과 보람을 느끼는 것이 대부분이며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자식을 키울 정도의 돈을 벌 수 없다면 직업을 오래 유지할 수 없고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인 것처럼 대부분의 남자들은 성욕을 충족시키고 종족을 보존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기반으로 추가적으로 정신적 사랑을 느끼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러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자가 정신적 사랑만을 강조한다면 남자는 그 연애와 결혼을 오래 유지하는 것을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넷, 남녀는 이성을 바라보는 기준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자들은 남자에게 큰 성욕을 느끼지 못하거나 여자 자신이 최고점에 도달하지 않아도 임신과 출산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남자들은 주요 부위의 변신이 이루어질 만큼의 성욕을 여자에게 느끼지 못하거나 여자와 잠자리를 가지더라도 최고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남자 자신의 자손을 남기는 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자들의 경우에는 이성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남자에 비해서는 높고 좁지만 변동의 가능성은 있으며 남자의 외모와 몸매가 여자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 처음에는 남자로 보이지 않더라도 남자가 여자 자신을 꾸준히 사랑하는 모습에 감동하거나 남자가 직업, 능력, 경제력, 조건 등에서 장점을 보여주면 호감을 느껴서 남자로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을 정도로 기준이 변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여자 자신이 임신과 출산 같은 거의 무방비 상태에 가까운 상황일 때 남자가 여자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는 성실함과 여자 자신과 자식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시 여겨서 남자가 여자 자신에게 꾸준한 모습을 보이거나 공부나 일을 열심히 하거나 잘하는 모습에서 매력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남자들의 경우에는 이성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여자에 비해서는 낮고 넓지만 변동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그 이유는 본능적으로 여자의 외모와 몸매가 남자 자신이 성욕을 느낄 정도가 아니라면 주요 부위의 변신 자체가 안 되고 남자 자신이 최고점에 도달할 수 없어서 남자 자신의 자손을 남길 수 없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첫인상이나 초기 인상에서 여자로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여자가 남자 자신을 꾸준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여자의 직업, 능력, 경제력, 조건 등의 호감을 느껴서 여자로 보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때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이성적 매력을 못 느끼는 상태인 남사친, 여사친 사이나 오래된 연인 또는 부부 사이에 권태기일 때는 남자에게 이성적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여자의 외모에 극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화장 또는 헤어스타일의 변화나 몸매를 부각시킬 수 있는 옷차림 또는 반전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옷차림으로 남자에게 여자라는 강한 자극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김과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겨울 바다의 선물인 김에도 최고의 궁합인 것이 있고 나쁜 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김도 잘 먹어야 몸에 좋은 것이지요.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김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국민 반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조류가 있습니다. 몸에 좋은 영양이 가득해서 겨울바다의 불로초로 불린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김입니다. 재래김, 곱창김, 파래김, 조미김도 있고 맛있게 무쳐 김무침 반찬이나 영양만점 김밥 또는 바삭한 부각으로 드시기도 하고 각종 요리에 솔솔 뿌려 드시면 마법처럼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다른 반찬 없이도 김 하나만 있으면 몇 끼니 한 그릇 뚝딱이지요. 사계절 언제 먹어도 좋은 김이지만 그래도 제일 맛이 무르익는 제철은 있기 마련인데요. 10월 말부터 채취를 시작해서
겨울 무렵의 맛과 향이 가장 좋은 김은 겨울 바다가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김은 해조류 중에 단백질 함량이 독보적인 1등이고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영양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특히 엄청난 항암 효과까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약보다 좋은 김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김과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궁합인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도토리묵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맛있게 무친 도토리묵에 김을 솔솔 뿌리면 정말 꿀맛인데요. 사실 김과 도토리묵은 건강에 좋은 궁합이 아닙니다. 일단 김은 매일 밥상에 올려도 질리지 않고 드실 수 있는 최고의 밥 친구인데요. 맛도 좋지만 알고 보면 영양의 균형이 완벽한 최고의 완전식품입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 대표 음식 K푸드 김밥의 선풍적인 인기와 함께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김을 슈퍼푸드로 뽑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얇은 김 한 장에 든 영양소는 생각보다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단백질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혹시 김 5장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무려 완전식품 계란 1개와 비슷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김은 해조류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독보적으로 1등인 최고의 고단백 식품입니다. 특히 겨울에 채취한 김은 단백질 함량이 상당해서 바다에서 나는 콩이라는 별명도 있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김은 미네랄 함량 또한 매우 뛰어난데요. 그 중에서 특히 철분의 함량이 해조류 중에서 1등으로 꼽힐 정도입니다. 따라서 철분 가득한 김을 잘 챙겨 드시면 우리 몸속 곳곳에 신선한 산소가 가득한 혈액을 전달하고 장기의 기능을 끌어올리는 것이죠. 또 빈혈이나 현기증을 딱 해결해주니 김을 꼭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집중! 이렇게 철분 가득한 김을 도토리묵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바로 도토리묵에 가득한 탄닌 성분 때문입니다. 도토리묵이나 감 또는 녹차를 드셨을 때의 떫은 맛을 느껴보신 적 있으시지요? 그게 바로 탄닌인데요. 몸속의 독소를 해독하니 건강에 참 좋은 고마운 성분이지만 우리 몸속의 철분을 빼앗아서 배출시켜 버리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건강을 위해 김을 챙겨 드셨지만 도토리묵과 함께 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는 김과 도토리묵을 따로 드셔서 각각의 효능을 모두 챙겨주세요. 김에는 뇌건강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B1, B2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바로 이 비타민이 뇌의 신경 기능을 자극하고 신경세포의 노화를 딱 막는 것이죠. 따라서 건망증과 치매를 예방하는데 대단한 역할을 합니다. 또 김에는 수용성 식이섬유 포피란이라는 성분이 가득한데요. 바로 이 섬유소가 우리 혈관과 간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뚝 떨어뜨려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혈전과 동맥경화를 막으니 혈액의 순환이 잘 되고 신선하고 영양 가득한 혈액을 온몸 곳곳 전달해 주는 것이죠. 바로 이때 김을 계란과 함께 드시면 뇌 건강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계란 속에 가득한 콜린 성분이 뇌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해서 인지 기능을 최고로 끌어올려주는 것입니다. 계란이 뇌의 능력 자체를 쑥쑥 키우고 김이 뇌신경의 속도를 빠르게 하니 최고의 찰떡궁합인 것이죠. 게다가 서로의 부족한 영양 성분을 보완해주기까지 하는데요. 김은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C를 딱 채워주고 계란은 김에 부족한 비타민 D를 가득 채워주는 것입니다. 또한 계란과 김의 비타민이 항산화 작용을 하고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주름과 기미, 검버섯까지 완전 해결하는데요. 나아가 김의 비타민 A가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을 개선해주니 눈 건강 효능까지 챙기실 수 있답니다. 김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백내장과 녹내장 안구건조증과 눈질환 예방에도 최고이니 꼭 함께 챙겨 드셔야 한답니다. 두 번째로 김과 최악의 궁합인 분은 바로 갑상선이 약한 분들입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내분비 기관으로 우리 몸의 지휘자 또는 보일러로 불리는데요. 몸의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심장을 뛰게 하고 장을 움직이게 해서 신진대사를 조절하기 때문이랍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의 주요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김에 풍부한 요오드입니다.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호르몬이 원활하게 분비되지 않으니 체중이 늘고 만성 피로감에 시달리고 나아가 탈모를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요오드의 부족이 뇌세포의 손상과 치매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집중! 이렇게 훌륭한 요오드이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의 병력이 있는 분들은 김을 많이 드시면 위험합니다. 갑상선이 건강하신 분들은 요오드를 많이 섭취해도 딱 조절해서 아무 문제가 없지만 갑상선이 약한 분들은 요오드가 작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활성산소가 염증을 일으키고 갑상선염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바로 우리 한국인의 식단에는 이미 요오드가 너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에는 특히 요오드의 함유량이 많으니 조금만 드셔도 바로 과다 섭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갑상선이 약한 분들은 김을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그럼 항상 김을 걱정하면서 드셔야 할까요? 아닙니다. 비밀의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서 김과 같은 해조류를 많이 드시면 요오드의 과다 섭취가 되니 조심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늘과 함께 드시면 딱 해결됩니다. 마늘은 최고의 항암 음식으로 이미 잘 알고 계시지요? 마늘 속의 풍부한 셀레늄 성분은 갑상선을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것이지요. 게다가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을 도와주기까지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 속의 알긴산 성분은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막고 몸 밖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동맥경화와 뇌졸중과 같은 혈관 질환 예방에 으뜸인데요. 마늘의 매운맛과 함께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까지 발휘합니다. 혈소판 자체에 작용해서 혈관에 혈액이 뭉친 혈전의 생성을 완전히 막아주는 것이죠. 그러니 마늘과 김을 함께 드시면 최고의 혈관 보약이 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김무침에 마늘을 송송 썰어 함께 무쳐주셔도 좋고 김을 마늘 양념장에 찍어 드셔도 참 좋습니다. 세 번째로 김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조미김입니다. 아무리 좋은 김이라도 소금과 기름 가득한 조미된 김으로 드시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김의 영양을 모두 해칠 뿐만 아니라 특히 산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조미김에는 고소함을 더하기 위해 들기름과 참기름을 바르고 소금을 뿌리는데요. 이 기름이 문제입니다. 건강에 참 좋은 불포와 지방산이 가득한 기름이지만 문제는 바로 너무 빨리 산패된다는 것인데요. 공기 중에 또는 수분에 노출되면 산패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 산패된 지방질이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나아가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는 소금이나 기름 바르지 않은 마른 김으로 드시면 건강에도 좋고 더 깊은 바다의 참맛을 느끼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조미가 되지 않은 김으로 드시면 칼로리가 거의 없고 몸속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 다이어트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는데요. 김에 포함된 피로회복 타우린이 간세포를 보호하고 활성화해주니 활력 충전에도 최고랍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꼭 조미되지 않은 김을 드셔서 건강 효능을 가득 챙겨주셔야 해요. 혹시 김에 칼슘이 가득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김에는 우유의 무려 4배, 시금치의 10배나 되는 엄청난 양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뼈 건강에 좋은 음식은 참 많지만 특히 김을 추천드리는 이유, 김만 드셔도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는 이유는 칼슘이 몸에 잘 흡수가 안 되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칼슘이 많은 음식을 드셔도 조금밖에 흡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뼈 건강에 효과를 볼 수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칼슘은 반드시 흡수율을 높여줄 수 있는 비타민과 함께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김에는 비타민 A와 D가 이미 풍부해서 김만 드셔도 칼슘을 한가득 흡수하고 골다골증을 딱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때 두부를 함께 드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부의 풍부한 이소플라본이 몸속의 칼슘의 흡수를 더더욱 끌어올려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새로운 뼈, 조직을 생성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럼 골밀도를 채워서 건강한 뼈를 만들었으니 짱짱한 근육을 만들 차례인데요. 김과 두부에 가득한 단백질이 최고의 단백질 보충제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두부는 건강에 참 좋지만 딱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두부의 원료인 콩의 사포닌 성분이 우리 몸에서 요오드를 딱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이때 요오드가 가득한 김과 함께 드시면 완벽한 균형으로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김과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볼까요? 김은 도토리묵과 드시기보다는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또 김은 갑상선이 약한 분들은 많이 드시지 말고 꼭 마늘과 함께 챙겨 드세요. 소금과 기름이 가득한 조미김으로 드시기보다는 두부와 함께 드시면 참 좋습니다. 어떠신가요? 몸에 좋은 김,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잘 챙겨 드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